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는 존중보다는 복종, 훈계, 명령 등의 소통의 일방통행이 보편적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일방통행에 길들여진 자식 세대는 다시 부모가 됐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다 보니까 항상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죠. 요즘엔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들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논리를 따지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틀딱, 꼰대, 산송장 같은 혐오를 내포한 단어도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이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고지식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은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인은 건달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말씀하신 최현국 선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 사람. 오늘은 젊은 세대에게 참 어르신으로 존경받았던 최현국 선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최현국 선생의 발자취를 짚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현국 선생은 1935년 3월 16일 현재의 대구광역시에서 부친 최기업과 송씨 부인의 사이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친도 광복 전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했지만 광복 전까지 해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거처와 군자금을 대느라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때에는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해서는 연극반을 만든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때 같이 한 사람이 배우 이순재였다고 하죠. 졸업 후에는 중앙방송, 현 KBS PD로 입사했으나 5.16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군부의 나팔수가 되기 싫어서 사표를 쓰고 부친이 경영하던 흥국탄강으로 가서 부친의 일을 10년 동안 돕다가 사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후 사업은 번창해서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릴 정도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소득세 납부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흥국탄강은 광부들을 위한 전용병원과 광부 가족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급여도 일반 탄광의 3배 정도를 지급하여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군요. 후에 선생은 사업을 다 정리했는데 당시 사업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72년 유신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또다시 독재 정권의 앞잡이가 될 염려가 있어서이고, 또 하나는 돈 버는 맛에 중독되는 자신이 걱정돼서라고 언급했습니다. 부럽네요.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는 핍박받는 민주제야 인사들을 도왔는데 자기의 집으로 도피를 시켜주기도 하고 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도피를 하던 제야 인사 중에 선생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1988년 지금의 효암학원을 설립하고 효암고등학교와 개운중학교를 운영해왔는데, 혹독한 시기인 80년대 당시에 해직 기자들과 창작가 비평사, 이 줄여서 창비라고 하죠. 창작가 비평사를 재정적으로 도운 일은 굉장히 유명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효암은 부친 최기업의 호라고 하는군요. 이 효암고등학교에는 최현국 선생의 평소 신념이 잘 담긴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서적이 4만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도서관 규모의 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은 학생들은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참된 공부이지 주입식의 일방적인 공부는 참된 공부가 아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들도 잘못하는 것이다. 선생들이 잘못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해 주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선생은 86세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일평생 고든 신념을 몸소 실천하는 참된 어르신으로서 최현국 어록이라고 할 정도로 날카로운 세대 비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멘토인 최현국 선생이 타계했을 때 추모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선생은 생전에 당대표 시절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더불어포럼의 상임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과는 담을 쌓고 연락조차 안 하던 선생이었지만 문재인 당대표와는 정치를 뛰어넘는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세대가 공감하는 어르신이 점점 보기 힘든 현대에 선생의 고든 신념과 날카로운 비판이 대선이 끝난 지금 더 그리워지고 절실한 거는 저만의 생각일까요? 어르신들한테 자리 양보 안 한다고 훔치시는 분들 있죠. 나그 좀 가리키는 뜻은 뭐 충분히 알겠는데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이왕 사람들이 너무 모렴치하게 뻔뻔하게 앉아있는 꼴도 안 좋지만 강요하는 게 이런 그건 아주 나이 먹은 쪽에서 잘하는 게 아니죠. 나 아주 민망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하고 싸울 마음부터 먼저 생기니까. 민중이 각성하는 거는 나는 정치가들이 마음 바꾼 거다. 천배 만배 칩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중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정말 친구들이 조금만 정신 차려도 민중 각성 쉽게 일어나고 학교 선생들이 조금만 정통하게 좀 내다보면 쉽게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쩔어가지고 선생 저희가 쩔었고 목사 저희가 쩔었고 신부 저희가 쩔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지가 알아서 배운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자꾸 놓치죠. 교식 교육의 습관이 돼가지고 하모니 없는 습관. 그건 완전히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한 거지. 스스로 배우는 것,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연세가 딱 어르신 연배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 자식들 막상 내 나이만큼도 되지도 않은 놈들이 맞아요. 저래요. 좀 약간 70 그죠 예, 몇 살 60, 70. 막 가도 뻔뻔해져가지고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농경시대의 꿈 같은 소리입니다. 늙으면 뻔뻔해집니다.